자, 청기누설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금태섭 의원 징계를 둘러싼 논란인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금태섭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글쎄, 금태섭으로 끝나겠지 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금태섭은 1탄이다. 2탄, 3탄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것 같다. 자, 그러면 일단 아니, 제목이 천기잖아, 천기. 그 천기를 조금 이렇게 흘리는 거잖아. 살살 흘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야 좀 있어 보이잖아. 좋습니다. 일단은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난 금태섭 저는 왜 이게 논란이 될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간단히 됩니까? 얘기하면 언론 보도가 이제 그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 네.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소신과 당론의 충돌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거든. 그렇게 좀 돼 있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인데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해도 되게 징계할 수 있느냐. 헌법 얘기하고 국회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론을 갖고 찍어 누르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그래서 소신과 당론의 충돌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정당한 문제 제기일까 한번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은 법이나 얘기 보면 소신하고 당론 충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소신이 뭐야? 소신? 응, 믿는 바. 그렇지. 소신. 강하게 믿는 게 소신이야. 믿는 그러니까, 바. 굳게 그러니까, 믿는 바. 그지. 그러면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들어가. 믿음이 뭐야? 또 한 번씩 이래 보면 뜬구름을 또 한 번씩 잡아요 또. 믿음요? believe. I believe in you. 형 믿어요 저는. 아, 나 믿어? 조금. 조금? 가끔. 가끔? many.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그럼 뭔데? 자 그러면 선문답 비슷하게 내가 하나만 할게. 믿음은 어디서 싹트느냐? 믿음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게 믿음이야. 이상하다. 예. 그래서 또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게 믿음이야. 뭔 말이에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게 믿음일 수도 있고 네.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게 믿음이기도 하다. 정말 이게 그 간단한 정리인데 뜬구름 정말 자, 뜬구름 같아요. 그럼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네. 나는 박지훈 변호사가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괜찮지? 저는 뭐 그 가능성 진짜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형님. 야 어떻게 자기 얘기를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냐? 아니 내 친한 사람 대통령 되면 물어볼 거 아니야. 너 법무부 장관 하려고 오케이 콜 이럴 수도 있고 친한 사람 할 수도 있지. 친한 사람이 누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없는 거네 그러면. 세상에 어쩌합니까? 100살 시대에. 하고는 싶어? 별로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일단은 아무튼, 할 가능성도 자. 있어요. 나는 박지훈 변호사가 법무장관이 될 거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야. 믿음이죠. 근데 자 박지훈이라는 사람이 변호사가 될지 않지 않을까? 변호사 될 거예요. 법무장관이 될지 않을지는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야. 그렇지 실현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절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믿는 거야. 그럴 거라고. 오케이. 예. 되지 이해되지. 예. 그런데 그냥 마구잡이로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박지훈이라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믿음이 아니야. 이거는 바람이네. 희망사항이지 그거는. 소망 바람. 그지. 근데 나는 박지훈이라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소망이 아니라 믿음이야. 네. 그러면 최소한 왜? 라는 대답에 아니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박지훈이 법무장관이 될 것이라고 믿는 데는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다. 그 사람의 인품 부끄럽습니다. 계속 해봐. 부끄럽습니다. 뭔가 근거는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바로 네. 그게 뭐냐면 박지훈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행적, 행실, 뭐 역할 이런 것들이 그거는 이미 그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싹 트는 게 믿음이고 알아서 싹 트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야. 이해가 될 듯 말 듯.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굳이 어떤 데이버드하면 예. 그러니까 바꾸면 한 열을 보면 하나는 알다가 그러니까 딱 아마 정확할 것 같은데. 열 정도 보면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지,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쭉 보니까 이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게 믿음인 거지. 간단히 얘기를 하면. 믿음이죠.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멋있게 정리를 하면 확실한 지식이라는 어머니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다. 이것도 지어낸 거죠. 지어낸 거야. 확실한 어머니, 불확실한 아버지. 확실한 지식이란 어머니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다. 여기서 너무 좋다. 키워드는 갓난아기야. 다시 말해서 갓난아기를 미성년으로 바꿨거든요. 미성년자. 왜냐하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거지. 너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것이 사실이 아니야.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거지. 그렇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불확정한 상태에서 계속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태가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약간 말에 그게 있네 무조건. 여기서 문자를 좀 쓰면 네. 그 항상 이 얘기 나올 때 항상 인용되는 거냐 막스 베버의 베버요? 막스 베버 몰라? 막스 베버? 막스 베버 알긴 아는데 뭐 그 사람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책 알지? 책만 알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책임 윤리하고 신념 윤리가 나오잖아. 정치인으로서 어떤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윤리에서 신념 윤리하고 책임 윤리. 이야 직업으로서 정치. 좀 나 닮은 형 거 같지? 닮았다. 그지? 베버. 그지? 예, 오, 베버. 잘생겼지. 예 아니요 수염. 예. 수염? 나도 이렇게까지 한번 불러볼까? 네. 아무튼 책임 윤리하고 신념 윤리를 얘기를 하는데 신념이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정치인은 믿음이 없는 정치인, 자신의 어떤 신념이 없는 정치인은 정치인 자격도 없지. 그잖아. 그렇죠.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신념만을 중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 책임이 어려운 따라야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신념에서 될 일 아니다.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 조금 아까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깐난하게 내지 미성년자에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예. 여기인데 막스 베버가 이 책임 윤리하고 신념 윤리를 얘기하면서 뭐냐면 인간의 평균적 결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 인간은 누구나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신념대로 뭔가가 선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윤리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야. 신념 윤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신념 윤리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인간의 결함적 요소 때문에 그렇지. 결국은 책임 윤리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 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금태섭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금태섭 이해가 되네 이 사람. 서른이 왜냐하면 지금 서른이 약간 길은데 소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 뭐냐면 소신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인의 어떤 소신은 자신의 내면의 울림, 양심의 어떤 그 발로일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이 항상 정당성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무조건 그게 내 믿는 바라 해가지고 이게 신념 윤리일 수밖에 없고요. 책임이 그렇지.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금태섭 의원님. 바로 그렇지. 그래서 네. 그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뭐야? 근거 여러 같은 거? 사람의 소신이 용해가 돼가지고 아하. 하나로 어떤 만들어지는 용해의 과정. 그 결과물이 당론인 것이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러니까 소통과 당론의 충돌이라고 하는 묘사법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소신과 당론은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경합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야, 이렇게도 설명이 되구나. 그렇지. 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집단지성이라는 대박이다. 단어를 끌어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 두 사람, 세 사람의 어떤 그 모여가지고 교차를 하다 보면 소신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소신이 더욱 확인이 되면서 강화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지. 그렇죠. 이 소통,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한다. 이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개별적 소신이 하나의 어떤 그 집단의 어떤 의견과 입장으로 모아져가면서 게 당론이 되겠네. 하나로 만들어져요. 비유하자면 어. 한 개개인의 소신이 지류라면 지류가 계속 물줄기를 가다가 하나의 거대한 줄기를 본류로 그러니까 본류가 된다. 합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당론이라고 해서 본류인 거야. 그렇죠. 개인의 소신은 지류인 거고.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 의원들의 소신의 어떤 결과물이야. 귀결점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이게 용해된 귀결점이지. 하나의 그래서 도도한 물줄기로 흘러가는 건데. 야, 이렇게 이해가 또 이렇게 설명이 되구나. 그렇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소신과 당론의 충돌이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상당히 어폐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당론은 예. 소신의 귀결점인 거지. 소신들이 모여서 만든 본류가 당론이기 때문에 이게 소신하고 당론이 다른 거다. 반대편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그렇지. 거네. 정리가 되지. 와, 근데 형은 이렇게 표현 나는 어떻게 반지 알아요? 어떻게? 저 검사 출신에 공수처 엄청 싫어하는구나. 이게 뭔 소신이야? 이렇게 아니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소신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지. 네. 이거 공수처 해봤자 안 될 거고 또 어떤가 안 좋은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거다라는 것도 믿음이야. 개인의 믿음일 거지. 수 있지만 그 믿음은 불완전한 불완전 믿음이죠. 그렇지. 자기 근거도 자기 그 바탕으로 하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검찰 권력을 견제를 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 그
검찰 권력이라는 어떤 무소불위의 칼이 정당하게 정의를 구하는데 쓰일 수 있다라는 믿음과 충돌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렇죠. 그지? 예. 이게 어떤 당내 소통의 과정, 토론의 과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그게 당론인 거지.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네. 소통이냐 당론이냐가 아니야. 핵심 문제는 그게 아니고 당론의 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었느냐. 토론의 과정이 있었느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한 개인의 유력한 정치인의 개인적 소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치인의 개인적 소신이 을 정치인들의 개인적 소신을 짓눌러 버리면서 당론화됐다면 그거는 아주 권위적인 거지. 그렇죠. 독재지. 근데 그게 아니라 개개인의 소신이 어떤 그 당 내부에서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소통하고 열띤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해서 했는데 중지가 모아져서 어쨌는데? 하나의 입장이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우위에 있는 그렇지.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은 소신과 당론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당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민주적 의사 과정을 거쳐서 수립된 것이냐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간 절차를 봐야 되겠다. 바로 그거지. 예, 예. 근데 금태섭은 없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입장문을 내놨잖아. 예. 꼼꼼히 읽어봤더니 그 금태섭 이제는 전 의원이구나. 예, 전 금태섭 의원이 의원.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야. 그럴 수가 있나? 토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태섭 전 의원의 주장대로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고 당론으로 나를 강제를 했다면 그러면 금태섭 말이 맞지. 반발할 수 있지. 그다음 거기서 나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네.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팩트 체크할 거는 바로 그거야. 그러면 공수처 설치 법안 제정이라고 하는 것의 당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네. 민주적 어떤 의사 표현의 과정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는가? 다시 말해서 금태섭 전 의원이 자신의 어떤 소신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됐느냐? 됐었나 안 됐었나? 이게 지금 핵심이 되겠네. 쟁점이 되는 근데 거예요. 언론은 이걸 안 짚어. 이거는 그냥 소신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소신과 당론 중에 뭐가 중요하냐? 헌법에 이게 규정돼 있으니까 왜 근데 개인의 어떤 국회의원의 소신을 짓누르냐? 이런 식으로 평면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김종백 없냐고요? 김종백이 봐요. 머리 좋지 않나? 이렇게 바른 말을 잘해. 막스 베버 이까지 들었는데 법무장관 될 것 같아. 소신 그죠? 될 것 토론 같아. 없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될 리가 없는데. 법무장관은 토론이 아니라 임명이야. 임명이네, 임명. 예. 아무튼 그러면 자 여기서 보자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내가 하나만 예를 들게. 네. 박범계 의원이 있어. 박범계. 예. 판사 출신. 그렇죠. 그러니까 금태섭 징계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히는 글을 올렸는데 거기서 전후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 내가 잠깐만 이거 워낙 긴데 짧게만 이야기를 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자 20년 동안의 DNA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제시했던 금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 행위에 대해서. 예.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금태섭 의원의 자신의 입장과 의견이 제시가 됐다라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 의원총회에서 그의 논리정연한 주장에 일부 의원들이 동요하기도 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철저히 친검찰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무슨 얘기야? 엄청 얘기를 많이 했구만. 금태섭 전 의원은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했고 의총장에서도 그 의견을 했다라는 거야. 네. 당론이 결정되는 거 의총장이니까.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비판하는 의견도 자신이 제시를 했다. 그러면 토론이 있었어 없었어? 있어도 너무 있었네. 너무 있었네 토론이. 자 그러면 이런 열띤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확립된 당론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준수해야죠. 근데 만약 진짜 나랑 안 맞아. 그럼 바로 여기서 그럼 두 번째 봐. 자 조응천 의원이 있어. 조응천 의원도 공수처에 반대했어. 검사거든. 검사도 다 반대해요. 그러니까 근데 공수처법이 표결이 될 때 조응천 의원은 찬성표를 던져. 자기는 반대는 했지만 찬성표 던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 소신은 반대였지만 찬성표를 던지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무거운데 찬성한 내용이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다. 왜? 내 생각대로 그럼 표결하면 되는데 한 표 던지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표결해서 마음이 무겁다는 거잖아. 왜겠어? 당론 때문에. 당론을 따라야 되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뭐라고 했어? 표결 전에 당 지도부 만나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찬성표를 던지고 참. 통과될 것 같으면 기권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금태섭 전 의원 또 이게 뭐냐면 공수처 설치법안이 당론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당론이라는 거 알았네 본인이. 자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뭐 열심히 그 증명할 필요도 없어. 그때 공수처 설치법은 통과된 직후에 어떤 그 금태섭 조홍천 두 의원의 어떤 그 이걸 하는 전하는 언론 보도가 무지하게 나왔는데 진짜 많이 나왔죠. 그때 무지한 보도에 다 나왔던 단어가 뭐냐 당론이었어. 당론이죠. 당론. 네. 그러면 열띤 토론을 거쳐서 당론은 수립됐고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판단 더 할 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잖아. 그렇죠. 끝난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고 징계라는 거는 했더란. 그다음에 징계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게 나왔지만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이거잖아. 경고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다른 사람이 그런 거 했을 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혹시나 당론을 다르게 한다면 하겠다는 경고 아닙니까? 그게?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라고 이 정도 얘기도 못 하느냐. 그러면 정당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뭐라고 하냐면 헌법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 46조에. 근데 헌법 위반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러면 200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하나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간 게 있어. 이때 뭐냐면 자 교섭단체 그러니까 교섭단체의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 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아서 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래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 저도 알아요. 그 판결 알아요. 변호사잖아. 네. 미래의 법무장관이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거 기억나지? 기억나요. 아니 이미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왜 안 찾아보지? 근데 왜 이제 와서 쓸데없는 뭐 얘기를 소신과 당론이 충돌하네 뭐네 헌법에 이렇게 돼 이런 얘기 왜 나오냐라는 것도 진짜 여기서 오늘의 본론이 이거야. 왜 나오냐라는 거야 이게. 이게 왜 나? 그리고 헌법 46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컨대 독재 이런 거를 이제 그런 법안을 만들려 한다. 그럴 때 양심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하라는 거지. 보기 이거 공수처가 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이제 그 차분하게 예. 목소리 깔면서 왜 이런 얘기가 그러면 나옵니까? 다른 야당 의원들이나 어허. 언론은 왜 이런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도 제가 아는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엉뚱한 문제 제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문제 제기를 보수 언론 플러스 미래통합당에서 합니까? 뭘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야? 그분들도. 그러면 뭐 여기에는 다른 계산법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법이 있다. 뭔가 그렇지. 공격하려고 하나요? 자 여기서 네. 그러니까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세력이 나보다 강한 상대하고 맞서는 방법이 뭐야? 이건 병법 얘기할 것도 없어. 그러면 막강한 상대의 전력을 분산을 시키는 게 1차야. 방법은 딱 하나죠. 분산, 그다음에 분열. 여기서 이제 그 중국 고전에 이간계라는 것도 나오는 거잖아. 이간계. 그런데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뭐야? 이거는 그 꼭 이관계의 결과물은 아니야. 아무튼 거대한 세력의 어떤 힘을 분산한 결과로서는 어떤 대표적인 예가 뭐야? 우리가 그 총선 청기누설, 네. 총선 청기누설 마지막 화 기억나? 기억나죠? 협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108번 내 열린우리당 때는 108번 냈는데 지금 민주당은 잘못하면 180번 내가 될 수도 있다. 초선 108개 번뇌 때문에 그 17대죠. 16대가. 17대.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뭐 사실 열린민주당 되게 좋아해.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입에 착착 달라붙네. 열린우리당이 결국은 108번 입법을 못했죠. 개혁을 못했죠. 아니 그러니까 네. 여기서 치명적이었던 게 뭐냐면 108번내가 주로 어느 대목에서 나오냐면 그때 노무현 정부가 4대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걸 추진을 해. 4대 개혁 입법. 이게 다시 말해서 4대 개혁 입법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컨텐츠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둘러싸고 108번내가 발생을 했어.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마구 자기 주장과 입장을 내세워서 100가지 행명이 벌어졌고 근데 이거를 언론은 108번내로 묘사를 했어. 자 그러면 금태섭 금태섭 의원의 어떤 소신도 그러면 왜 근데 징계를 때리느냐고 지금 얘기하잖아. 그럼 거꾸로 지금 금태섭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언론의 묘사법에 따르면 그때 108번내는 어떻게 묘사가 돼야 돼? 정당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묘사가 돼야 돼. 엄청 좋은 걸로. 그렇지? 왜냐하면 개개 의원들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이 되고
소신을 어떤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자유롭게 행동을 했다라는 표징이잖아. 그럼 정당 민주주의 그럼 표상이고 근데 여기 보면 표본이잖아. 당론 결정 진탐 뭐 난리 났어. 그러니까. 열린우리는 108번 내, 한나라당은 일사불란. 근데 그때 언론이 어떻게 반대야. 당론으로 한다고 지금 그때 좋다고 난리네. 그때 언론이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콩가루 정당, 열린우리당은 콩가루 정당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뚜껑 열린당. 네. 정신 나간다. 뚜껑 열린당 기억나? 뚜껑 네. 열린당.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잘 봐. 이상하네. 아니 15년 만에 바뀐 거야? 우리 언론 지형이? 국회의원들의 네. 개개 의원들의 소신을 어떤 그 뭐냐면 표출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정당 민주주의의 가치고 어떤 헌법적 가치라고 한다면 이렇게 묘사하면 안 되죠. 영 다르죠. 영 다르네요. 그때랑 지금이랑. 어쩌면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당론하고 개인적 소신하고 부딪힌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당론을 못 정했다고 봤을 때, 네. 네. 바로 여기서 아까 내가 오늘의 그 소재는 금태섭 징계를 둘러싼 논란인데 네. 오늘의 결론은 금태섭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면 형님이 계속 지금 말하는 게 이 금태섭도 어쩌면 뭔가 다수 여당과 싸우기 위한 그러니까 야당 금태섭 언론. 전 의원은 그 말 그대로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경고라는 징계가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정당성을 주장해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자기 항변권. 또 재심할 수 있어요. 재심 청구는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금태섭 전 의원은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 저 잘못했어요 해버리면 자신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후 부분 아마 그 고려를 했겠지. 네. 근데 중요한 건 금태섭 전 의원이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다른 야당과 야당? 보수 언론의 태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언론하고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난리 났어요. 금태섭보다 더 난리 나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아까 그랬잖아. 금태섭은 일탄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나온 거야. 아까 그랬잖아. 자기보다 힘센 상대를 그 대하는 일차적인 방법은 적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것이고 더 좋은 거 분열시키는 것이다. 딱 두 개로 분열시키면 무조건 그렇지. 이깁니다. 무조건 자, 이겨요. 예. 한번 보자고. 여기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의석수가 몇 개야? 177개. 177개. 그때 네. 열린우리당보다 25석이 더 많아. 아, 150. 근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돼. 네. 구조와 흐름. 기억나지? 구조와 흐름. 그지? 구름. 자, 현대 정당은 지금 잘 봐.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홈페이지에 가서 당원, 강령, 정강역시 잘 보면 네.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신들이 대변하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 그렇죠. 다 대변해. 다 대변합니다. 다 대변해. 예. 그지? 예,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치가 포괄 정당이라고 해요. 빅텐트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몽골 텐트보다 더 큰 엄청나게 다 돌아야 돼. 엄청나게 큰 텐트를 치고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받아줄게. 예. 그리고 우리는 전 국민을 다 포괄해서 다 대변하는 정당이야. 이렇게 돼. 그렇죠. 그렇게 지향을 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정당의 구성인자가 다양해져.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현대. 그러니까 예. 바로 그거야. 예. 이게 구조적인 문제야. 구성은 다양해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백가쟁명이 다양한 쏟아질 수밖에 입장에서 없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이렇게 되면서 아주 그러니까 중립적인 표현을 쓰면 백가쟁명이 발생을 해. 그렇죠. 백가쟁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필연이다. 자, 여기서 그러면 결국은 당내 리더십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거가 에헤. 이른바 그 콩가루 집안으로 가느냐, 민주정당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여기에 봉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한다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결국은 상대 정당 또 상대 보수 언론이라 그러겠습니다. 콩가루 정당으로 만들고 싶네요. 바로 그거지. 이기려면. 바로 그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해내려면 아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아주 민주적인 정당으로 가는. 그렇지. 이게 근데 어려운 어떤 뭐냐면 그 문제가 아니야. 간단한 거야. 자유로운 토론과 질서 있는 행동. 네. 이 두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토론의 어떤 전 단계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을 함으로써 개인의 소신이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모든 판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다 그러니까 여기에 쏟아내 가지고 당 안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결론이 났다. 그렇게 해서 하나로 모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어쩌면.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잖아. 자유로운 토론과 질서 있는 행동. 그렇지. 바로 여기서 당론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단어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거든.
그런 거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그러면 뭐 사사건건 모든 거에 있어서 당론으로 걸어갖고 너 아무것도 못 생각할 거 아니라 정당의 우리 정당의 정체성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 한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거 막 이런 논란하는 것도 웃긴 게 공수처법은요 열린 우리당 시절부터 민주당이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 요소고요. 그래서 그거를 당론으로 만들고 강장견을 오히려 근데 그뭐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해서 불러갖고 그때 기억나? 아 이게 지금 플러스 2석밖에 안 된다, 3석밖에 안 된다. 예. 깠다 가면 부결될 수 있다. 막 했던 거 표계산 엄청나게 그렇죠, 왔거든. 그렇죠. 그래서 뭐 당대표, 원내대표 전부 다 불러갖고 설득하고 관청하고 했잖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어쩌면 민주당이 당연히 이런 건데 저는 아주 단순하게 바라봐요. 이렇게 막 구조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금태섭 저 사람 미래통합당에 가깝네. 굴러가지고 그냥 뭐해서 요새 왜 난리를 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그 박지원 저는 그런 변호사의 생각했었어요. 아니 같이 판단은 그럴 수 있지. 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건 그러니까 규정인 거잖아. 그렇죠.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규정이 되기 때문에 당 안에서 그 운영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답은 나오질 않는 거지. 네.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의 정당 구조는 과거 같은 이념 정당도 아니고 계급 정당도 아니야. 다시 말해서 단일 정당이 아니라는 거야. 단일 성격의.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출신의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빅텐트에서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현대의 정당이야. 더군다나 지금 큰 두 양당은 그래요. 근데 어쩌면. 바로 네. 여기서 그러면 무조건 소신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오면은 그 정당은 100% 뭐가 되냐면 콩가루 당이네요. 콩가루 당이 되고 당나라군이 될 수밖에 없는 어이 거야. 소신이십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뭐 어떡할 낀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할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맞아요. 그 근본적인 정당이란 무엇인가? 정당이란 게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연합체에 불과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아닙니다. 그렇게 거지. 됐어요. 정당은 의원들의 그냥 개별 의원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정책 통일체라는 거죠. 정치적 의사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연합체면요 다른 당들 붙어도 연합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봐야 되는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소신이냐 당론이냐 이런 접근법이 어디냐 이거. 야, 형 얘기를 좀 들어라. 김종배 말씀 좀 들어봐라. 근데 딱 문제는 들어야 이해가 되구만요. 그러니까 뭐 어제부터 이제 금태섭 징계 둘러서 이제 논란이 약간 수그러드는 기미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잠복되는 거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 또 나와. 왜냐하면 계속 칠 거라는 거지. 계속 분열이나 콩가루화 시켜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계속 2탄, 3탄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형님이 금태섭 징계는 1탄이다. 2탄, 3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이야, 김혜영 최고도는 말이 많던데. 그건 상관없는 뭐 그거까지 얘기해야 돼? 아니야, 그래. 얘기 안 해도 얘기해 보세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해도 돼요. 오늘 이 얘기까지 할 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나중에 다른 버전으로 얘기로 안 뺐는데 좀 빼버렸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린 거라든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시비 걸지 마. 씹어지 마. 이 얘기는 그러면 콩가루 정당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냐? 그건 또 아닌 측면이 있어. 근데 그거는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 주에 해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하는 걸로 기약을 하고 오늘은 금태섭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아하. 콩가루 정당을 만들려는 시도였다. 야,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그러니까 금태섭의 결국은 징계 논란은 방앗간에서의 작업 이렇게 되는 건가? 콩을 가는 방앗. 긍긍긍긍긍긍긍긍 실패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 네. 실패한 느낌 들죠. 그러게. 이렇게 김종배 형님이 있으니까 실패. 자, 박지원 법무장관. 오늘 우리 화기애애하게 소신도 있고 제가 그렇지. 좀 뭐 살아온 게 막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네. 제 믿음도 아니고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박지원 법무장관. 저도 절대 할 생각도 할 그 능력도 안 되고. 예, 맞습니다. 표정이 약간 묘한데. 아유 오늘 정리가 깔끔하게 됐는데 정말 금태섭 징계를 보면서 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내용보다는 그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를 보니까 정말 구조하고 흐름을 파악하게 됐다 그렇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천기잖아. 그치? 천기잖아. 이건 진짜 어느 방송에서도 하지 않는 얘기들이잖아요. 종편에서 이런 거 한번 달아보세요. 역시 약 잘 팔아. 예. 천기 누설만 내가 볼 가능합니다. 땐 법무장관이 아니라
상인연합회 회장 이런 거면 좋죠. 장사해야 돼, 장사해야 돼. 자, 여기서 마치죠. 그럽시다. 네, 청기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콩가루 안 된대. 끝.